추석 명절 기간에 민심 쟁탈전이 참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과연 현재 민심은 어떻게 청취하고 있는지 하우나 개혁신당 당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짧게. 좋은 짧게. 추석 되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귀성길 인사를 네. 보면은 경부선에서는 저 영남 쪽으로 가니까 국민의힘이 하고 네. 이제 호남선 그다음에 저 용산역에서는 민주당이 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저 서울역 그리고 민주당은 용산역 가는데 네. 개혁신당 어디로 갑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정상적인 정당답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네. 정당답게 양쪽 네. 다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쪽만 가는 당은 비정상입니까?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치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서울역에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네. 지하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서 아, 그래요? 용산역에서도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죠. 아 그래요? 예. 저 허은하 대표하고 이제 3명의 의원 모두 동행하는 겁니까? 네, 이주영 의원은 지금 해외에 가 계셔서 아 그래요? 네. 다 나오셔서 인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추석이에요. 네. 총선 이후 첫 번째 명절입니다. 네.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최대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오늘 오전 내내 얘기 나오는 김 여사가 원치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좀 밥상에 그 자신의 그 아젠다를 올리고 싶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저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원하는 걸까 원하지 않는 걸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마포대교 행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제2 부속실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예. 그 없었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2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1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 부속실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했을 거다. 인식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해보죠. 그 저 최근에 있었던 그럼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이 방문 여기서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허은하 대표는? 우선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호하시는 분들이 지나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막는 사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의전이라는 것도 정무적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정말로 맞았는지 그리고 그 우리가 손길을 이렇게 이 사진 말씀하시는군요. 네. 저 뒤쪽에 근데 뒤에선 계속 막고 있고 평상시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분에게 좀 불편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저는 제1의 분이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격려를 하려 갈 수는 있습니다. 나오신 국민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시를 하는 상황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너라도 회장님이 또 오너가 아닌 사장님이 오셔서 뭔가 업무 지시를 하고 격려할 땐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댁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갑자기 이제 격려하면 그래도 고마울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근데 업무 지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조금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무적 판단을 의전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영부인의 역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넘어섰다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행동했다. 본인이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게. 그렇죠. 그럼 그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마음은 아니면 거기를 가는 행보 자체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장소여야 됐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자살 예방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영부인이라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장 방문을 해서 여기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할에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 부분은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야당 하고 일부 언론에서 저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행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공감하세요 그 주장에?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이 아니시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뭐 동조하느냐 아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여튼.
본인의 역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예. 사장 자리에 오르시는 분은 사장 자리에 오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도 선출돼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은 우리는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오너가 아니시잖아요. 이 나라의 오너는 국민인데 알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 주셔야 좀 속이 좀 덜 타는 속 덜 타는 그런 추석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대표님 정치권 들어오시기 전에 원래 이미지 전문가셨잖아요. 본인 사업체도 운영하셨었고. 올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어제 이제 그 마포대교 방문 뭐 메시지고 사진이 18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 사진 다 보셨죠? 네. 이미지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여사님 이렇게 계속 가시면 됩니다. 뭐 요거예요? 아니면 뭔가 나라면 다르게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저는 역대 최악의 그 영부인 현장 방문의 사진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TPO를 좀 맞추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적극적인 분들이 활동하고 행보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에 가서 케어하며 늘 눈높이 맞춰줘서 청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얼굴을 더 많이 이제 대중들에게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중들에게 이렇게 시각적인 것으로 이렇게 뭐 그 관리자 아니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영부인은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도이치모터스가 어제 이제 2심에서 그 쩐주 돈 빌려준 손모 씨가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론 검찰은 김 여사하고 손 씨는 조금 다르다. 사실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제는 유죄 나왔던 손 씨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 하고 이제 법원이 본 거고 여사는 이제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진술했으니까 요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진료는 의사에게 야근 약사에게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법적인 판단은 법조인에게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정치권은 정치인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는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긴 하겠다. 여사에 대해서? 네, 그렇죠. 여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뭐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당 문제라던가 명품백, 그 총선 개입에 대한 거, 당무 개입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명품백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처분만 남았어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비공개 조사 받았어요. 근데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검찰의 재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특검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 를 지켜보면 도이치는 뭐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 같고 기존의 것들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이게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 내부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혁신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으로 기조를 바꿀 수 있다? 네, 어제 원내대표랑 좀 상의를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TPO 말씀드린 겁니다. 엊그제 그 마포대교에서 사진은 실수다. 그러면 오히려 정치권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왔더라도 사과와 해명을 우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리 사과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영부인을 위한 대리 사과하기 위해 저희가 선출한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근데 지금 명품백 문제도 대통령이 대리 사과했고 그리고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늘 대통령께서 어떤 것을 메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엔 이런 얘기도 들려요. 영부인이 사고치고 대통령이 메워주고
이건 잘못됐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예. 사고 치면 그걸 어떻게든 메워주기 위해 대통령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 추석 이후에 민주당 네. 주도로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리면 개혁신당도 찬성한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가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이잖아요. 그 8표 전망 어떻게 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한 표도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여전히 왜냐하면 뭐 한동훈 대표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8명이 찬성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랑 똑같이 눈치 보는 거잖아요. 상황을 지켜본다는 얘기의 말의 뉘앙스는 보고 여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얘기들 나오면 반란표가 일종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제 있었던 그 도이치모터스 판결 이게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저는 보세요? 그래서 자꾸 시발점이라고 처음에 시작이 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법적인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마 많이 흔들리는 분들 계실 것 같다.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아 걱정하는 의원들이? 지금 많은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알겠습니다. 예. 특검법에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요거를 넣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나는 문자 봤는데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문자를 못 봐서 어떤 조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포괄적인 수사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 민주당에서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 좀 해보죠. 이거 개혁신당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은 사실 여기에는 참여는 못하는 상황인데, 초대를 안 해주시고 요청도 없으십니다. 그래요? 저희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야당이 아닌가 봐요. 야당도 아니고 참. 뭐 조국 혁신당도 거기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예요. 현실상. 그렇죠. 여튼 기득권들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사가 만약에 없이 합의체. 그러니까 협의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뭐 그 속 없는 만두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속 없는 만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할 뿐이다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의사들을 앉히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당은 이주영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응급실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셨고 지금 말하는 가장 현장에서 일을 10년 했던 분이세요. 근데 특히 지금 의원입니다. 근데 여야 협의체 왜 안 앉히죠?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장 얘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데.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사단체 한 단체라도 들어오면 출발하는 것이 맞다. 요거고 당하고 정은 민주당은 대표성 있는 단체 그러니까 뭐 의협하고 전국위 단체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가 안 들어오면 의미 없다. 생각이 좀 달라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의사 없는 협의체는 의미 없다라는 거고요. 정 못 모으겠으면 이주영 의원이라도 앉혀놔라. 자, 그럼 그 의사가 생각이고요. 의협이나 전국인 단체 아니어도 괜찮다? 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이유는 여야 모두 다 그러니까 일당들은 지금 핑계만 대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았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일종의 보여주기만 한다 이런 의미세요? 지금 어디가 오면 간다. 어디만 오면 간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고요. 지금 추석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거죠. 용산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거예요? 보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